미향은 창가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구름처럼 무거웠어요. 40년 동안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르쳤던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녀는 이제 85세가 되어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 수철의 알츠하이머 진단은 번개처럼 그녀의 삶을 강타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망각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악화되어 결국 요양병원 입원이라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미향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혼자 남겨진 집은 갑자기 너무 커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함께 모은 도자기들, 그리고 수철이 좋아하던 안락 의자까지. 모든 것이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더 깊게 만들었어요. 큰아들 태연이 처음 골든 라이프 실버타운을 제안했을 때 미향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버림받는다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태연은 어머니가 외롭지 않게 또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지훈과 혜진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미향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상실감이 파도처럼 일었어요. 평생을 바쳐 가꾼 보금자리를 떠나야 한다니. 실버타운 견학날, 미향은 차가운 대리석 로비에 서서 문득 자신이 낯선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활짝 웃는 얼굴로 다가온 정숙이 나타났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실버타운 생활의 장점들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들,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움을 강조했습니다. 미향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향은 교단에 처음 섰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두려움과 설렘이 지금과 비슷했어요. 40년간 수많은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봤듯이 이제는 자신의 새로운 성장을 시작할 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미향은 요양병원에 있는 수철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딛기로 했어요. 미향의 가슴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미향이 실버타운에 입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아침마다 열리는 요가 교실, 오후에 독서 토론회, 주말에 그림 교실까지. 하루하루가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정숙과의 우정은 미향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교사였던 미향과 간호사였던 정숙은 서로 다른 경험을 나누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정원 벤치에 앉아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누곤 했어요. 하지만 황금빛 표면 아래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어요. 식사의 질이 조금씩 떨어지고 일부 프로그램이 갑자기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도 점점 경직되어 갔어요. 어느 날 미향은 강 부장의 냉소적인 태도를 목격했습니다. 한 입주민이 식사 메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때였어요. 강 부장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입주민을 무시하는 듯 했어요. 미향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숱한 인간관계를 지켜봐온 그녀는 진심과 위선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강 부장의 통화였어요. 3개월 지나면 서비스 줄여도 계약 취소 못해요. 모기업에서 비용 절감하라고 지시 내려왔어요. 미향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어요. 미향이 요양병원에 있는 수철을 면회하러 가려 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외출이 제한되었다는 공지가 붙었어요. 안전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미향은 그것이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미향을 덮쳤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먹먹한 귀, 흐려지는 시야, 손끝까지 전해지는 떨림. 40년 동안 학생들에게 정의와 권리를 가르쳤던 그녀가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창문을 바라보던 미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황금빛 허상 속에 갇힌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교사로서의 목소리,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 미양은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심이 섰어요. 황금빛 허상을 깨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시설 이용 시간을 두고 다투는 소리, 소음 문제로 언성을 높이는 장면들이 늘어갔어요.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들이 오갔습니다. 모두가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었어요. 미양은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교사 시절 학급 내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녀는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했었어요. 지금도 같은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입주민들 사이가 아니라 실버타운 운영 방식에 있었어요. 한편 미양의 마음은 또 다른 상처로 아팠습니다. 손녀 서연의 10번째 생일 파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어요. 외출 제한이 더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전화로 서연의 실망한 목소리를 들으며 미양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미양은 정숙의 방을 찾았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도 비슷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화 끝에 그들은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모든 입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로 했어요. 미양은 교사 시절 학급 문제를 기록하던 방식 그대로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날짜, 시간, 상황, 관련자, 문제점 등을 꼼꼼히 적을 수 있는 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입주민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료는 빠르게 쌓여갔어요. 식사의 질 저하, 프로그램 축소, 직원 교체, 시설 관리 소홀 등 문제점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미양의 교사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행동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강 부장의 감시가 느껴졌어요. 미양과 정숙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때로는 겁이 나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미양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어요. 요양병원에 있는 수철에게 편지를 쓰며 미양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읽지 못할 편지였지만 그래도 써야 했어요. 당신이 없는 이곳에서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다는 내용, 우리의 권리를 위한 싸움이라는 마음, 수철이라면 분명 응원해 주었을 것이라는 확신. 이런 생각들을 미양은 종이 위에 정성껏 써내려갔습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 미양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슬픔에 잠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어요. 미양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희망의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목소리들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복도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영우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어요. 입주민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의료진의 도착은 너무 늦었고 대응은 미숙했어요. 다행히 영호는 위기를 넘겼지만 모두의 마음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미양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어요. 바로 그날 오후 미양은 정숙과 함께 입주민 대표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12명의 입주민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이야기가 시작되자 감정의 물꼬가 터졌어요. 각자의 경험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양은 차분히 모든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교사 시절 학부모 회의를 진행하던 그 침착함으로. 미양은 모든 입주민이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계약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실버타운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이 하나둘 정리되었습니다. 안전 강화, 서비스 정상화, 외출 자유 보장, 투명한 운영 등. 입주민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강 부장과의 첫 공식 면담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강 부장의 얼굴은 미소 지었지만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미양은 40년 교직 생활에서 단련된 권위와 논리로 요구사항을 전달했어요.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강 부장은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변화는 없었어요. 오히려 감시와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미양은 입주민들과 함께 다음 단계를 논의했어요. 계약 해지와 집단 민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미양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처음으로 실버타운의 실상을 이야기했습니다. 태연은 처음에 놀랐지만 이내 엄마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전화로 상황을 전달받은 태연은 처음에 놀랐지만 이내 엄마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엄마를 돕겠다는 결심과 함께 변호사 친구에게 상담해보겠다는 약속. 태연의 지지에 미양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입주민 대표 모임은 이제 골든 라이프 권리 지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매일 저녁 그들은 정원에 모여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한 가족 같은 끈끈함이 생겼어요. 미양은 밤마다 수철에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곁에 없어도 나는 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 싸우고 있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 용기가 자라났어요. 연대의 힘은 강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작을지 몰라도 모두가 함께할 때 그 울림은 산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미양의 리더십 아래 입주민들은 단결했습니다. 변화를 위한 행동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햇살이 회의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미양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바라보았어요. 3개월간 체계적으로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사진, 녹취록, 일지, 입주민 서명.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오늘이 D-데이라는 사실을 미양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상기시켰습니다. 입주민 대표 5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식 항의서를 제출하는 날이었습니다. 강 부장의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미양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40년간 교단에 섰던 그 당당함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강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모두에게 좋지 않을 거라는 협박에 가까운 말을 내뱉었지만 미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양은 권리를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실버타운 측의 위반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미양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녀 뒤에 선 입주민들도 같은 결의를 보였어요. 그날 오후 강 부장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소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경고장, 프로그램 참여 제한, 심지어 면회객 통제까지. 하지만 이미 미양은 한 발 앞서 있었어요. 지역 노인권익단체에 연락한 것은 정숙이었습니다. 미양은 오랜 교육자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언론에 접촉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서서히 외부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 전환점은 한 직원의 양심 선언이었어요. 그는 비용 절감을 위한 내부 지침 문서를 제공했습니다. 입주 3개월 후 서비스 단계적 축소라고 명시된 문구에 입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태연은 변호사 친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지훈과 혜진도 각자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어요. 가족의 지지는 미양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실버타운 본사에서 조사단이 파견되었을 때 미양은 준비된 자료를 모두 제시했어요. 꼼꼼한 기록과 증거 앞에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와 3개월치 이용료 환불이 결정되었어요. 미양과 정숙은 함께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실버타운을 떠나는 날 많은 입주민들이 배웅 나왔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양의 투쟁은 다른 입주민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택시에 오르며 미양은 뒤돌아보았어요. 황금빛 간판이 빛나는 실버타운.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내면은 공허했던 곳.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를 향해 가는 길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미양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자신의 집, 자신의 방, 자신의 이불. 모든 것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옆방에서는 정숙이 허밍을 하며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이 함께 구한 아파트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감시의 눈길 없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미양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태연, 지훈, 혜진, 그리고 손녀 서연까지. 실버타운에서의 경험은 오히려 가족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자주 만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특히 서연과의 시간은 미양에게 특별했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책을 읽고 때로는 그림도 그렸어요. 미양은 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서연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연 역시 미양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일주일에 2번, 미양은 요양병원에 있는 수처를 방문했습니다. 그의 상태는 크게 호전되지 않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했어요. 미양은 수철의 손을 잡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비록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온기만은 전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실버타운 경험은 미양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노인회관에서 노인 권리 지킴이 활동을 시작했어요. 노인들이 알아야 할 법적 권리, 계약 시 주의사항, 사기 예방법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양의 교사 경험은 이 활동에서 빛을 발했어요.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강의실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정숙도 함께했습니다. 간호사 경험을 살려 건강관리 교육을 진행했어요. 두 사람의 협력은 완벽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때로는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수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을 때마다 미양의 마음은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 곁에는 정숙이 있었고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녁이면 미양과 정숙은 발코니에 나와 별을 보곤 했습니다. 차 한 잔을 나누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종종 실버타운 시절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이 오히려 그들에게 용기와 연대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다고 미양은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나눌 것이 많고 사랑할 것이 많은 시간. 그녀는 자신의 가치와 권리를 지키며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의 의미를 재발견했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어요.